저는 스토리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업의 스토리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업형.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니? 지금 안호준 TV를 운영하고 계시고 네. 제가 안호준님을 알게 된 거는 처음에 네. 그 2000년 후반때 제가 30살 제가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자동차 블로그, 그때는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흥했을 때 네. 자동차 블로그에서 개오줌이라는 닉네임으로 네. 그 3대장, 한국 자동차 블로그의 3대장 까진 남자, 캣토시 그리고 개오줌, 제가 생각나는 건 딱 그 네. 정도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뵀어요. 그쵸. 그때 이제 대학생이셨죠. 대학생이었죠. 미대생.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야, 대학생인데 진짜 돈이 많나 보다. 베르난데? 아니 근데 대학생이 차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되게 저는 보면서 되게 동경하면서 봤다고 해야 되나? 저보다 지금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아 진짜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실 때였죠. 아니요, 저 이제 학원에서 일할 때. 아니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활동을 그렇죠, 그런 거 안 할 때였죠. 그래서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좀 느끼면서 되게 금수저인가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아 제가요? 너무 라이프 스타일이 네. 되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막 만나는 사람들도 다 되게 엄청난 사람들 만나고 그때 이제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졌으니까 되게 저도 순진했던 거.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이제 그 내막을 좀 알게 됐는데 보여지는 게 너무 이렇게 화려한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 전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전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가 딱 듣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딱 느껴지는 그런 인상은 강남에서 제가? 강남에서 되게 부모님도 되게 잘 사시고 아닌데.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디 출신이세요? 인천 부평에서. 네, 인천 부평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였구나. 우리는 국민학교죠. 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보냈던 네, 지극히 평범한 흑수저. 흑수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흑수저입니다. 진짜. 네. 자동차는 그러면은 뭐 완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이 가구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자동차. 내가 항상 사랑해왔던 거 자동차.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기억에 닿는 가장 어렸을 때 추억은 뭐냐면 그 왜 뒤로 이렇게 당기면은 앞으로 가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막 문방구에서 파는 거. 그거 갖고 어렸을 때부터 막 놀다가 이거 갖고 노는 걸로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종이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림 실력이 막 많이 늘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자동차 잡지를 그 90 몇 년부터 자동차 생활을 이제 항상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어. 자동차 생활이라는 잡지가 그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잡지를 본 이유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없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자동차를 그 책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90년대니까 이제 중학교 때죠, 막.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죠. 중학생이 자동차 생활 잡지를 끼고 네. 다니면서 봤다고요? 네. 그때 제일 좋아했던 차.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네, 보라색 디아블로. 뭔지 알죠? 맞아. 예. 그거 말고 그 전께 쿤타치인가 그거고 그 다음이 디아블로고 디아블로 다음이 뭐지? 그 다음에 이제 무르시엘라고. 무르시엘라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벤타도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껐어. 꺼졌다고? 바꿔. 그랬구나. 갈고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일단 없으니까.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여전히 방대한 정보는 다 자동차 잡지 안에 있었죠.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무조건 나중에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도 인천에서 진학을 하셨고. 네, 인천에서. 그랬구나. 네. 공부 엄청 안 해요, 인천 애들.
저도 학원에 있어서 아는데 인천에도 공부 안 하는 건 공부 안 해. 팩트입니다. 모의고사 보면 전국 꼴찌 항상. 공부는 좀 곧잘 하셨나면 홍대 진학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인천 고등학교 중에서 그나마 좀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에 가서 어디? 학교 세일고라고 아주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듣는 네. 학교죠. 근데 세일고라고 그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전교 그래도 한 3, 40등 안에는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두는 반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클럽 활동, CA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토요일 날 어디 가가지고 뭐 하는 거. 근데 나는 그때 미술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반에 가가지고 미술학원을 가서 내가 집에서 맨날 어렸을 때부터 그리던 자동차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 너 미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재능이 보였나 보다. 네, 너 자동차 디자이너 하고 싶지 않아? 너 자동차 디자이너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너 지금 미술 시작해야 돼. 늦었어 이러는 거예요. 영업 당했네. 네, 영업 당했죠. 고2 때. 고2 여름방학 때. 늦어, 되게 늦은 거 아니야? 되게 늦었죠. 그때 당시에 미술 홍대 목표로 한 애들이 보통 중3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치. 예고 가든지 홍대면 맞아요. 우리나라 그 미대 쪽에서는 최고 학교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술학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와, 저 남중 남고 출신이거든요. 미술학원 갔는데 여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떨려서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 예쁜 애들, 애기들? 이거 현지? 예쁜 애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남고 그 순수한 남학생 안호준이 그때 약간 가슴 떨렸던 순간이 있었다. 근데 뭐 지금은 여자들이랑 말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뭐 그때 뭐 학원 강사 저도 했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네, 말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미술 학원을 좀 늦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석고정물 수채화라고 뭐 아그리파, 아리아스 뭐 이런 석고상들 보고 이절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수채화로 칠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게 너무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석고상을 그리는데 난 그냥 쉽게 그렸는데 뒤에서 잘했구나. 선생님들이 형태력이 좋다는 거야. 어. 그래서 형태 잡는데 고생하는 거는 굉장히 짧았어요. 대신 수채화 물감 다루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고3이 됐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내신 관리 되게 막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이제 꿈이 원대하니까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성적이 좋으니까 미술학원 선생님이 너 홍대에 본교 서울 조치원이 있고 본교가 있는데 너 본교에 한번 수시 넣어봐라. 어차피 수시는 떨어져도 정시의 기회가 있으니까 수시 한번 지원해봐라. 하지만 지금 너 성적이면은 네가 좋아하는 자동차 디자인 산디과 못 쓴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과를 써라. 목조과가 있고 금디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조과는 뭐고 금디과는 뭐예요? 물어봤지. 그랬더니 금디과는 이제 금속 디자인. 네, 금속 디자인에서 주얼리나 뭐 보석 디자인하는 과고 목조과는 가구나 인테리어 하는 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석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가구 디자인 한번 되면 해봐야겠다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수시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된 거야. 붙은 거죠. 근데 수시는 실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기가 모르겠어요. 잘한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된 거야. 네, 한 번에 됐어요. 와.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석고정물 수채화 그리는 게 막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시로 내가 원하지 않는 가구 디자인 걸 가게 된 거예요. 아까 목조과. 네. 근데 기분은 너무 좋았지. 왜냐면 홍대라는 그렇죠.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그렇죠. 막 날라가죠. 기분은 날라가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동차 디자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과, 복수 전공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생각하게 산디과로 됐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꿈은 자동차 디자이너밖에 없었어요. 확실하게 그런 게 있었구나. 그거에 대한 계기가 싶은데. 하나 있는데 옛날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에 있는 스캐너로 내가 그린 그림을 스캔해서 보배드림에다 올렸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때가 개우줌이라는 닉네임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보배인들이 개우줌님이 렌더링 올렸다고 하면 막 평가해주고 막 그랬어요. 아니 잠깐만 그림을 2D로 그려가지고 2D로 그냥 연필로 그려서 연필로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나왔는데 다음에 NF 소나타가 나오기 전에 그 NF 소나타 예상도를 그려요. 그 다음에 그걸 스캔해서 보배드림에다 올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보배에서
아주 네임드가 됐구나. 네, 네임드가 된 거야. 개요즘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그때서부터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들을 엄청 했었죠.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랜저 TG 아시죠? 네. TG 그랜저 나오기 전에 TG 그랜저 예상도를 하나 그렸어요. 어.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때는 항상 자동차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TG 예상도를 지금 고등학생 때 얘기입니까? 고등학생 이거? 때 TG 예상도 그려서 보배에 올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왔어요. 수시라도 수능을 보니까 네. 수능 보고 와서 보배를 켰는데 제가 그린 그 TG 예상도가 베스트 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한경 자동차 신문에 TG 렌더링 유출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난 이제 됐어. 뭐가 돼? 자동차 디자이너로서 이제 발판을 마련했어. 그렇게 한번 이제 언론에 조명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될 수 네. 있어. 근데 나중에 해명 기사까지 났어요. 확인 결과 이거는 한 고등학생의 습작일 뿐. 이렇게 해명 기사까지 났었어. 옛날에. 와, 들성부른 떡잎은 어릴 때부터 알아본다더니 그게- 맞나 이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동차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렌더링 사진 아직도 구할 수 있나? 그거? 그럴 수 우리 있죠. 찾아서 이거 그럼, 넣자. 네. 이거 찾아서 넣어야 돼. 아무튼 그 정도로 열정적인 매니아셨구나.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너무 이제 사랑했죠. 자동차를. 그러다 보니까 미술학원 강사 알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출신 학원에 가서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할부 끊었죠. 베르나 36개월. 대학교 할부. 올라가자마자 맞아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블로그 네. 봤었을 네. 때인데 그때 이제 대학생으로서는 그 자동차 베르나라도 파란색 베르나 배롱이 네. 맞죠? 배롱이 네. 있는 거 자체가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1,05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안 비쌌어요. 보험료가 한 300 나왔었어요. 이게 대학생이니까. 네. 오늘의 방송은 신사 비오페이스 의원 펠릭스 전자담배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자니? 오빠 무슨 일이야? 잘 지냈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 보인다. 오빠 이러려고 전화했어?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제 연락 좀 그만해 제발. 아니 너가 그때 추천해줬던 그 담배 그 전자담배 어디 거였니? 내가 이걸 구실로 다시 해보자는 건 아니니까 제발 전자담배 이름만 알려주라. 펠릭스 전자담배. 경들의 말이 오라. 탱탱한 피부는 탄탄한 관리에서 오는 법. 빨리 다시 할게요. 아니 그냥 계속 할게요. 탱탱한 피부는 탄탄한 관리에서 오는 법. 빨리 관리를 하라는 말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우선 비오페이스부터 드리기로 하였다. 시작은 한 울세라 300샷부터. 비오페이스 의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맞아.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런업형 영상 보면은 막 영상미 막 좋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도 영상 편집 저렇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존재가 한 명 있었어. 캐토시였어. 그분이 사진을 엄청 공들여서 찍으시니까. 보배드림에서 캐토시 그 로고를 처음 봤어요. 어울림 모터스의 스피라를 야경으로 찍었는데 나 그거 기억나. 나 그거 봤던 기억나. 완전 쇼킹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지? 그때 당시에는 사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어떤 시대냐면 이제 싸이월드하고 맞아요. 싸이월드가 디지털 카메라 DC 막 생기고 맞아.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이 엄청 생기고 그쪽 분야가 엄청 성장하고 있을 때여서 사진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이제 높아졌을 때죠. 블로그가 대세였던 시절이었고 페이스북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쵸. 네. 네. 그때 당시 캐토시 형의 완전 그 빛 갈라짐 나오는 그 야경 사진 보고 지금 런업님 채널의 영상을 보는 듯한 진짜 그런 쇼킹을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일단 카메라부터 지르고 캐토시라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네. 나도 블로그를 더 이제 스토리텔링에 집중을 하게 된 거야. 그때 아무튼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캐토시님이 되게 이제 사진으로 승부하고 그쵸. 이제 글은 별로 이렇게 많이 쓰는 많이 스타일은 안 아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까진 남자라고 신동원 기자님 네. 지금은 뭐 그 박스까남 박스까남. 하시는 네. 그분이 되게 이제 워낙 그 박학다식 하시니까 자동차에 대한 문화 전반에 대해서 네. 이제 막 칼럼니스트처럼 좀 글을 많이 썼던 분이었고 글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엄청 많이 보고 그때 맞아. 꿈을 키웠거든요. 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개오줌님 블로그는 되게 친숙한 대학생인데 되게 인싸고
되게 부침성 좋고 되게 친숙한 이미지로 자동차 이제 블로그 3대장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3대장을 꼭 첫 번째를 캐토시 먼저 얘기해야 돼요. 시조세기 때문에. 뭐 캐토시님이랑 뭐 사적인 친하시죠, 근데 실제로. 친하죠. 네. 친하죠. 네. 요전에 보니까 맥라렌 사셨던데. 이거 여전히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동차 블로그를 이제 너무나도 재밌게 했는데 왜 재밌게 했나 생각해 봤더니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못 이루고 있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자동차 블로그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공은 가구 디자인이니까 가구 디자인 전공을 열심히 하면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는 학점 잘 받아야 전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 갈증 때문에 무작정 자동차 블로그를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보면은 무슨 정모란 정모는 다 나가고 자기가 정모 열기도 하고.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차 타봤는데 네. 그 후기가 어땠는지 뭐 네. 요즘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자동차 리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쵸, 맞아요. 아시는 지인분 차 네. 타서 끌고 다니면서 한번 맞아, 이게 맞아. 어땠는지 막 네. 이렇게 후기 같은 거 나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겪다가 군대에 갔다 왔어요. 군대 예. 갔다 왔는데 군대는 제대로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죠.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고. 군대는 부천의 수도군단 공병대 갔다 왔어요. 그래도 네. 완빵 아닙니까? 그쵸. 수도권이. 운이 좋았죠. 어. 네.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게 휴가 나가면 베르나 시동 걸어주고 세차하고 광택 내고 막 이러면서 그 자동차 블로그를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싸지방에서 캐토시 블로그를 보면서 꿈을 키운 거지. 네. 캐토시한테 쪽지도 보냈어. 쓰고 계신 카메라 렌즈와 바디 정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랬었죠. 우리 때는 군대 때 싸지방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군대에서 핸드폰 보셨는데? 그러니까. 와. 그랬군요. 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이제 실현하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망치를 때린 것처럼 갑자기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난 2년간 쌓아왔던 이 과 친구들, 선후배들, 교수님들, 뭐 이 기반이 있고 또 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홍대 건축이 또 유명하잖아요. 거기 실내 건축을 복수 전공하면서 가구랑 인테리어를 접목시키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보면서 그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야, 산디과 가면은 자동차에 나보다 더 미친놈들도 많은데 거기에 또 카스텍이라는 자동차 소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린 자동차 그림 갖고 거기 회장한테 가서 야, 날 받아달라고. 그 TG 가지고 갔어? 아니, 그건 고등학생 때였고 막 자동차 막 더 잘 렌더링 그려서. 네, 막 갖고 왔죠. 그랬더니 뭐 잘 그리시네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약간 그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근데 그 카스텍 회장이었던 친구랑 지금 친구예요. 쩔친이야, 쩔친. 아니 근데 그 들어갔어요? 카스텍은?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불킥 했어요. 왜?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왜? 그 산디가에서도 차 좋아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거기서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카스텍에 그냥 내가 가서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걸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전과를 하지 못하고 복수 전공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무모하게 얘기를 한 제 자신이 약간 창피하다는. 근데 제가 생각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성격이 되게 이렇게 네. 좀 나대는. 맞아. 안 나대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대학생 때도 되게 이제 친구들도 많고 네, 뭐 그렇죠. 과대 이런 거 하셨었어요? 과대도 이제 1학년 때 정식 과대는 아니었구나 보니까 임시 과대였구나. 처음에 괜히 튀어 보인다고 선배가 야, 너 과대 하라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되게 사교적인 네, 게 그랬죠. 있었구나. 대학교 때. 그러니까 그렇게 블로그도 하시고 그러시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루기 전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동업자 둘이, 지금의 카레크린트 동업하는 형 2명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기였어요. 미대는 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별로 없고 남자들끼리 되게 친해지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계속 이제 자동차 블로거로서 개요즘 얘기만 하다가
사실은 지금 카레 클린트라는 한국의 네. 원목 가구로 네. 어떻게 최초로 네. 최초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저희처럼 그건데. 이렇게 디자인을 잘 갖춰놓은 원목 가구는 최초였죠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되게 입지전적인 가구 회사를 지금 운영 중이신 네네. 사장님이신 대표님이십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랑. 대학교 1학년 때 그 저희 과에서 남자 10명 중에 가장 친했던 멤버 딱 그 두 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분들은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재수했고 저는 한 번에 갖고 예,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형들이 그 형들은 이제 군대를 2년 휴학했고 저는 3년 휴학을 했어요. 그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형들은 4학년이었는데 그 형들이 이제 수업 끝나면 자꾸 그 3학년 교실에 오는 거예요. 야 우준아 잠깐 나와봐. 야 우리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가구 회사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할래? 사실 출발은 가구 회사는 아니었어요. 출발은 뭐냐면 홍대 건축가 애들이 졸업 전시를 하는데 그 다이를 만들거든요. 그냥 다이예요. 그냥 네모난 다이예요. 근데 그걸 되게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흰색 그냥 다이. 대. 네. 대. 근데 그게 우리 과에서는 남는 게 나무고 남는 게 그렇지, 띠띠톱인데 가구니까. 도장 네네. 부스도 있고 하니까 야 우리 건축가 애들한테 다이를 만들어서 팔아보자. 어. 그래서 다이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다만사를 한번 해보자. 그냥 막연하게. 근데 우리가 이왕 뭐 만들 거면은 건축가 애들을 상대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 아이디어션 하다 보니까 이제 가구를 만들어서 팔아보자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 대학교 3학년 때죠?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형들한테도 형 근데 나 자동차 디자인 할 건데 나 빼주면 안 돼? 나 형 둘이 하면 안 돼? 계속 그랬었어. 그랬더니 형들이 야 자동차 디자인 야 이거 먼저 하고 이거 실패하면 그때도 늦지 않아 이막 이러고 엄청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이번 한 번만 같이 하는 거다 하면서 그래서 했죠. 그래서 그때 베르날 타고 경기도에 있는 가구 공장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래서 가구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가구 공장을 결국 파주에서 찾았어요. 찾아서 자기네들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고 있어요? 캐드 맨날 밤새 캐드 치고 그러면서 셋이 너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한 고시원에 모였어요. 홍대 옆에 지금도 있는 현대 고시텔이라고 거기 모였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밤새 캐드 치고 브랜딩하고 막 계속 했었어요. 그게 어쨌든 사무실이었네요. 그쵸. 저희한테는 그게 사무실이었죠. 그래서 저희끼리 그때 막 룰을 정했어요. 막 언제 몇 시까지 모이지 않으면 늦게 오면은 지각 비고 그 사람 커피 사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룰을 이제 그때부터 막 마치 대학교 때 조별과제 하듯이 그러면 이제 서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역할 분담하고. 그래서 제가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런 창작 활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블로그에 기록하는 일을 했어요. 그 개오줌 네. 자동차 블로그에. 네. 어쨌든 미대생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미대생이 결국은 뭘 하겠어. 창업 아니면 취업이잖아요. 근데 창업의 길을 택했고 그 창업의 과정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개오줌 블로그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들어가면 있어요. 그게 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 탭을 안 눌러봤어. 자동차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취업을 선택 안 하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뭐에 홀린 듯이 자재 발주까지 다 해버렸어요. 돈도 없는데 셋이. 왜냐면 디자인을 하고 첫 샘플을 보니까 너무 이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원목 가구 하면은 그 앞에 무슨 공방이나 목공방 이런 데서 뚝딱뚝딱 러프하게 만드는 가구들밖에 없었거든요. 혹은 막 무슨 이제 그 두툼한 뭐 이렇게 투박한 디자인의 원목 가구들밖에 없었어요. 좀 약간 가내 수공업 느낌으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 배운 막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들 있잖아요. 가구 디자인이 전공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가구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셋이 모여서 가구 디자인하고 셋 눈에 안 들면 출시 안 했어요. 무조건 셋의 눈에 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샘플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에 홀린 것처럼 돈도 없는데 발주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고시원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야 계산 좀 해봐봐. 우리 지금 돈 얼마 벌렸는지 한번 계산해봐봐 했는데 한 3천 몇백만 원어치의 일을 벌린 거야.
공장에 결제해야 될 돈, 나무값 결제해야 될 돈, 그리고 막 이런저런 경비, 홈페이지 처음에 발주할 돈, 로고 디자인할 돈 이런 걸까지 다 해보니까 3천 몇백만 원의 그 일을 벌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 완전 맨날 셋이서 돌아다닐 때 라디오 들으면서 광고 우리끼리 막 패러디하면서 부르면서 재밌게 막 다니다가 그날 돌아오면서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야, 우리 진짜 사건 제대로 일냈다. 그래가지고 고시원에 모여서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주일 동안은 일을 잠깐 쉬고 일주일 동안 각자 1,000만 원 알아서 구해오자. 못 구해오는 사람 이 멤버에서 빠지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 구하는 게 되게 절실했었어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 나 이런 일을 벌렸는데 지금 차를 팔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그죠. 차를 팔 생각을 안 했죠. 차를 팔면 개오중 블로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야. 알아서 구하래. 그래서 800만 원 나왔지. 그래서 대학교 선배 중에 진짜 친한 형 중에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형, 저 돈 좀 이런 일인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는데 800을 얘기할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그치, 거야. 그래서 그 형한테 300만 원밖에 얘기를 못했어. 아, 계좌번호 찍어 바로 빌려줄게. 아, 해가지고. 그분은 좀 이제 좀 잘 사시는 분이셨나 보다. 그렇죠. 대학생 300만 대학생 때 원이 어디 투스카니 있어? 터보 타고 다녔어요. 아, 튜닝해서. 금수저죠 그분이. 차를 좋아하니까 친한 형이었는데 그리고 또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500만 원 빌리고 110만 원씩 5달에 나눠서 갚겠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 110만 원씩, 네, 550. 그쵸. 네. 1,000만 원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했죠. 근데 그때 아마 3천만 원짜리 발주를 넣을 수 있었던 그 용기는 내가 볼 때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도 자기 가구에 대해서 노출을 해왔고 댓글을 통해서 맞아요. 그 호응을 보니까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었어요. 막 비밀 댓글로 출시 언제 하세요? 제 그러니까. 스타일입니다. 출시되면 삽니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쵸. 대학생들 무슨 시장 조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게 지를 수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2009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경기도 다 돌아다니면서 준비를 했고 2010년 4월에 첫 판매를 했어요. 첫 판매를 했는데 첫 달 매출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첫 달.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자기가 마케팅 담당이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간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개오준 블로그를 통해서 그게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처음에 그걸로 인해서 판매가 조금 됐는데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고객이 와서 저기 자기한테 좀 가구를 좀 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커뮤니티에 올려주겠다는 거죠. 그때가 저희가 아니 뭐 얼마나 효과 있겠어? 아 근데 뭐 지금 와서 사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가격 할인해주자. 그리고 저희가 배송을 직접 다녔어요. 그쵸. 배송 기사가 없었으니까. 대학생 때니까. 그래서 그 냉동 젓갈 냉장 탑차 그 차를 200만 원에 사와가지고 안에 젓갈 냄새 빼내냐고 셀프 세차장 가서 거품수를 안에를 문질렀어요. 밖에를 문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페브리즈 막 엄청 뿌리고 그걸로 이제 가구 배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랑 완전 친했죠. 그때만 해도. 왜냐면 사장님들이 직접 배송 오셨네요가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또 근데 청년들이 그렇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산 브랜드의 대표잖아요. 그 대표 3명이 와서 가구 설치해 주니까 리뷰가 되게 좋게 많이 쌓이셨어요. 근데 아까 그 커뮤니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분도 저희가 배송까지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왔는데 커뮤니티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무슨 커뮤니티 어떻게? 그때가 레몬 테라스였나? 레몬 테라스였나? 네. 그 여초 커뮤니티 주부들 많이 이용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맞잖아. 여초 커뮤니티 아니야? 약간 위험해. 뭐해? 맞잖아. 네. 아니 뭐 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라는. 근데 여초란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않아요? 남초 여초는 이렇게 중립적인 단어예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다시. 보배드림은 남초 커뮤니티. 아무래도. 그래요? 그렇지 그게 않나? 되게 예민한 단어인 줄 알았어. 이거 뭐 괜찮아요. 아무튼 이 정도는 괜찮아요. 레몬 테라스라는 거기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댓글이 한 500개가 달렸어요. 아 그러면은 자기 블로그 비중보다 그쪽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기도 하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율을? 아 그거는 공헌도를 따지자면. 그래도 제 블로그 한 7은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동차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긴 했지만 네. 그게 어떻게 비즈니스로 잘 연결이 그쵸. 된 케이스고 그렇게 내가 가구 스토리를 올려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건 없었어요. 그냥 그건 없었어요. 나의 일상들을 담다 보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네. 가구 쪽도 들어가게 됐고 내가 뭘 하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준 거죠. 그렇죠. 왜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그날 있었던 메모리 카드 꺼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메모리 카드에 가구들이 어느 순간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끌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매출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던 와중에 레몬 테너스에서도 잘 팔리고 네, 거기서도 이제 잘 팔리고 하던 와중에 저 블로그 쪽지로 안호준 개호준님 블로그 잘 보고 있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네. 제가 람보르기니 행사 초청장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때 당시 가야르도 중에 한정판 모델이 있었어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슈퍼 벨라체 슈퍼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갔는데 되게 젊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블로그 애독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졌는데 그분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돈 있으신 분이고 어쨌든 차 못 타냐고 물어봤더니 911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차 좀 구경시켜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막 반포자이 지하 주차장 가서 검은색 911에 안에 실내 베이지색 가죽되어 있는 까레라 4S 보고 와. 야 이런 차는 이런 사람들이 타는구나. 엄청나게 또 이제 놀랐었죠. 자기도 그러니까 인천 출신이니까 그쵸. 저는 그렇게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 부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남처럼 안 생겼잖아요. 생긴 것만 봐도. 아니 강남이 강남이 잘생긴 아 그래요?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형이 저희가 이제 창업하는 걸 옆에서 계속 봤잖아요. 구독자로서도 봤잖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네.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너가 매장을 낸다면 보증금 전세권 설정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2억까지 빌려주겠다. 투자자가 된 거네. 어떻게 투자가 보면. 아니라 그냥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있어야 그렇지. 청담동이나 강남에 매장을 내니까. 저희가 홍대 막 뒷골목 알아보다가 그게 투자지. 네, 갑자기 2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은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 2억을 갖고 항상 홍대에 매장 알아보다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죠. 한남대교를 그때 그렇게 많이 건넜어요. 다리를 건넜다는 건 이제 강남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우리의 베이스는 홍대였는데 네. 이제 매장 알아보러 여기를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 동네를. 근데 홍대에만 있던 사람들은요. 이 강남이 되게 낯설어요. 낯설죠. 저도 목동 출신이라서 되게 헷갈려요. 도로가 다 샵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저기 아까 지나갔던 것 같은 골목이 맞아. 또 나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낯선데 그래서 막 셋이 차 타고 막연히 그냥 골목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축 건물 있으면 신축이면 권리금이 없잖아요.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다가 터를 잡은 게 청담동 3-11번지였어요. 그래서 저쪽 언덕 있는 거 네. 지금도 거기에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벌써 카레클랜트. 10년 전이에요. 그 건물이 10년 됐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권리금 없고 월세 2억에 700이라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700만 원 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야, 근데 이거 모험 한번 해보자. 어쨌든 보증금은 해결됐으니까 매출 여기다 내면은 100% 잘 날 것 같다. 해가지고 청담동에다 매장을 내기 시작한 그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이제 2010년이었으니까 25살이었죠. 25살. 네. 25살 때. 그때 매장을 10월쯤에 냈었어요. 10월쯤에 냈었는데 매장 내고 나서 월 매출 1억을 그때 돌파했었어요. 매장을 내니까 확실히 그게 또 선전 효과도 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브랜드가 카레클린트가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디자이너 이름. 예, 그죠. 디자이너 이름이죠. 그 건축가 이름인데 근데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 이름인데 여기 강남에 계시던 분들이 수익 가구 브랜드인 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좀 있었어요. 그것도 청담동에 매장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2억 빌려준 형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형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자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자 계속 드리다가 한 3년 4년 뒤에 이제 그 돈을 다 갚았죠. 다 돈 갚고 벌어서. 네. 이제 자기네가 그렇죠. 이제 저희 걸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보증금 다 들어가 있고. 네. 자기 건물은 아니네 그거 그러면? 근데 그 건물이 그때 당시에는 한 70억 정도밖에 안 돼. 지금 한 150억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매장을 내게 됐고 10년이 지났죠.
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와 진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기분일까? 약간 그런 느낌? 너무나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음 달 매출이 더 올라가 있고 다음 주가 저번 주보다 매출이 1.2배가 높고 계속 그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그냥 구름에 떠 있는 그런 기분이 하루하루가 들었죠.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고. 배송을 그때도 직접 했었는데 그러면서 와 진짜 엄청난 쾌감을 느꼈어요. 그때 이제 자동차 얘기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바로 지폴 샀죠. 1억짜리. 자 일단은 아까 전에 파란색 베르나에서 네. 출발하셔가지고 네. 가구 회사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BMW 지포 지포 35IS 그건 뭐라고 부르셨더라? 오줌포. 맞다. 개오줌의 지포에서 오줌포. 오줌포. 그래서 나는 그때 블로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왜 자기 이름을 오줌이라고 부르는? 근데 개오줌이라는 닉네임 때문에 더 빨리 유명해진 것도 맞아요. 있어요. 사람이 뇌리에는 박히니까. 그래서 지포 타시다가 그때 차를 엄청 많이 바꾸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벤츠 이클도 사고 아우디 A6도 사고 3 시리즈도 한 대 사고 A6도 사고.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바꿔서. 네, 아니 우리 셋이 차를 한 대씩 사서 막 바꿔 타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911까지 사게 됐죠. 그러면은 G4, A6 또 뭐 3 시리즈, 3 시리즈. 이클, 네. 그다음에 포르쉐, 포르쉐랑 벤츠 CLS랑 CLS, 로터스까지 샀죠. 로터스. 네. 로터스는 뭐 어떤 모델이야? 로터스 엘리제. 엘리제. 아 네, 그때 얘 네. 처음 한국에 막 돌아다닐 네. 때구나. 그거 샀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 팔았죠. 그 중에서 뭐 어떤 차가 제일 아 저는 솔직히 지금 재밌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차의 완성도로는 911 GT3가 정말 짜릿했고 GT3 그거는 GT3가 급이 어떻게 돼요? 그 포르쉐에서? 포르쉐 911급의 상급 라인업에 속하는데 포르쉐 911이 위로 가면 두 갈래로 나뉘어요. 네. 자연흡기, 터보. 터보. 그러니까 터보로 가면은 터보 S는 이제 럭셔리 쪽이고 GT2라고 있는데 그거는 터보는 사륜구동인데 GT2는 후륜구동으로 바꿔서 빠르지만 터보 엔진. GT2가 걔네가 제일 빠른 차들이지. 제일 빠른 차들. 제로백 3초 뭐 이런 애 3초가 뭐 2점 몇 초죠. 2점 몇 초 나오는 애들. 니로 브루크링에서 기록 제일 빠른 거 갖고 있는 게 GT2 RS. GT3는 빠르기는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덜하지만 그 귀가 즐겁고 이 감성이 정말 좋은 차죠. 네. 그게 제일 이때까지 타본 차 중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소유해본 차 중에서는 너무 좋긴 한데 임팩트가 가장 큰 차는 G4였어요. 갑자기 베르나 타다가 네. 이제 G4로 확실히 가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로 넘어오니까 네. 그때 G4를 출고해 와서 매장 앞에 세워놨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BMW에서 여자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디자인했다고 맞아요, 되게 G4. 네. 선이 예뻤던 네, 선이 예쁘죠. 그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노즈가 엄청 길고 롱노즈 쇼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G4 탈 때 너무 즐거웠죠. 오픈 에어링도 하고. 그치. 네. 오픈카니까 그거는 네. 어쨌든 간에 뒷좌석 없는 거. 맞아요. 그때는 블로그도 너무 잘 되죠. 사업도 잘 되지. 원하는 차도 사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건 잘 나가는 거지. 실제로 너무 잘 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요즘은 많이 내려왔죠.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 네. 그 자동차 얘기 한 김에 그러면은 이때까지 차를 몇 대를 자기가 실제로 소유하면서 탔었던 거예요? 세볼까요 한번? 네. 베르나 있었고 베르나가 제일 첫 차였고 네. 그리고 지포 탔었고 이클, A6, 3 시리즈 탔었고 그리고 그 GT3 탔었고 로터스 탔었고 CLS 탔었고 그리고 아까 CLS 나오지 않았나? CLS 안 했었어요. 그리고 카니발 탔었고 회사차로 tas었고 그리고 최근에 X7 요즘에는 X7 타세요? 네. 그 SUV BMW 네. XUV 제일 큰 거. 그 10대 탔었네. 그랬었죠. 그거를 차를 좋아하니까 계속 샀다가 바꾸고 하셨을 수가 그쵸. 있었군요. 네.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공장이 머니까 주행거리가 엄청 빨리빨리 쌓이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년 주행거리가 한 5만 킬로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많긴 많은데. 많긴 많죠. 근데 1년에 5만이면 엄청 많은 엄청 거네요. 많은 거죠. 원래 근데 보통 한 2만 3만 이렇잖아. 많이 타야 2만이죠. 그렇지. 와 근데 그렇게 차들을 많이 타니까
차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실제 오너가 돼 보니까. 특히 이클 A6 3시리즈 탈 때는 독일 3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들의 지향점, 그들의 장단점들이 너무 많이 파악이 되더라고.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어떠세요? 벤츠는 처음 샀을 때 만족을 못 해요. 예. 너무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차가. 그렇지. BMW는 너무 좋아. 경쾌하고 아주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아우디 A6는 아우디는 이도저도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처음 샀을 때 만족도는 BM이 높아요. 근데 차를 오래 소유할수록 BM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벤츠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어떤데 벤츠는? 장거리를 다녀보면은 시트가 일단 편하네요. 아.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이 워낙 스트로크가 길고 그 요철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장거리를 갔다 오고 나서 벤츠에 반하게 돼요. BMW가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벤츠에 비하자면. 그러니까 장거리 갈 때 BM 키를 절대 안 들지. 벤츠 키를 들고 다니게 되면서 벤츠의 진가가 이거구나. 아우디는 언제 들어? 아우디는 이거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게 참 아우디는 참 애정이 안 갔던 차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러세요? 왜냐면 잡소리도 되게 많이 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벤츠, BMW 잡소리는 잡을 수 있게 나요. 저기서 뭐가 떨리는 소리가 안 난다. 근데 아우디는 오래 타면은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찌그찌그찌그찌그 이런 잡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와서 못 잡아. 그것도 있고 차가 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막 아우디가? 타다 보면은 꽈트로긴 하지만 타다 보면은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BMW 타시잖아요. 지금 X7, 벤츠 좋다면서. 벤츠가 좋긴 한데 벤츠 GLS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플래그십 같은 디자인이 아니야. 디자인 GLC를 때문에?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벤츠는 옛날에 플래그십을 잘 만들어 놓고 내려왔지. 아래 애들한테 전파해 줬거든요. 근데 요즘 벤츠는요. 플래그십이 밑에 애들을 키워놔요. 그러니까 디자인 때문에. 네. 디자인이 일단 너무 별론 것 같아요. 주행은 그게 GLS가 잘 보이는 차가 아닌데. 이제 출시해서 팔리기 시작했죠. 그렇구나.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근데 BMW X7 타니까 와 진짜 좋더라고요. 만족도가 차가. 높습니까? 에어소스도 좋고 미션이랑 엔진 궁합이 너무 좋아. BMW 특징이 너무 미션 좋아. 엔진. 그래서 엑셀레이터는 어느 시점에 밟아도 바로 언제나 튀어나오고. 만족을 하니까 경쾌하게 나오고 차가 무거운데. 아무튼 차이감은 끝이 없죠. 그러면은 뭐 그런 거는 생각 없으세요?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데 이제 포람페. 근데 제가 포르쉐는 이미 타보셨고. 포르쉐는 타봤죠. 그렇게 차를 많이 바꿀 정도면 뭐 한번 남자라면 람보르기니라든지 페라리 한번 가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혼 전에 했었어야 됐어. 확실히 결혼하고 아기 키우다 보니까 정말 우선순위가 차가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결혼 전에 포르쉐에서 바로 페라리로 한번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위기가 찾아왔죠. 무슨 말이야 위기가 찾아왔죠? 카레크린트의 위기가 찾아왔죠. 왜냐 새 대표가 모두 다 숫자보다는 예체능이었잖아요. 다 디자인한 거지 어떻게 보면. 셋 다 디자이너였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한 명이 디자이너고 한 명이 경영학과고 뭐 한 명이 뭐 다른 뭐 마케팅 마케팅 담당이다. 하면 이랬더라면 위기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셋 다 미대잖아. 그러니까 돈은 굴러 들어오지. 원가 계산이 잘못됐던 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늘 때는 우리가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그렇지. 근데 매출이 이게 딱 어느 정도 늘면 이제 궤도로 들어가면서 정체기가 좀 오잖아요. 그쵸. 그때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왜 현금이 없지? 왜 우리 돈 다 썼지? 왜 우리가 다음 달 결제할 돈이 왜 없지? 이러면서 우리를 다시 되짚어 보니까 이미 원가부터 잘못됐더라고요. 원가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원가 내는 것도 너무 코미디야. 그러니까 원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50에 팔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그냥 완전 그냥, 주먹구구네. 아무 개념 없이. 그러니까 뭐 유통마진이나 뭐 감가상각도 있고 막 그런 복잡한 거를 셋이 배워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우린 좀 착하게 팔자 가격 그렇게 한 거예요. 원가는 높지만. 그게 진짜 되게 어려운 거. 저도 예전에 경영이라고 작게는 해봤는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카드 이제 대금이 카드 긁은 게 이제 다 카드사마다 언제 들어온지가 다르고 모르죠. 이거를 매출을 이 카드가 뭐 저번 달 매출로 잡아야 되지 이번 달 매출로 잡아야 그게 뭐 회계해 보니까 발생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렇게 크게 규모가 있게 사업을 해보시니까 당연히 그게 아마 저는 되게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위기가 와도
만약에 연매출이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위기가 만약에 뭐 10% 정도의 위기가 왔다면은 1억이잖아요. 네. 근데 매출이 100억이다. 그러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위기가 이제 온 거죠. 그때는 이제 100억 정도 하실 그때 때였었나 한 보죠. 80억 정도 했을 때였는데 그게 언제예요? 그때가 한 4년 전, 5년 전, 5년 전이죠. 아, 최근이네 그래도. 예. 그때는 이제 블로그도 거의 이제 다 사그라들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4년 전쯤인데 그때는 이제 블로그보다는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도 있고 그치. 유튜브가 이제 태동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GT3 팔고 신혼 전셋집 팔고 월세를 이사 가고 하면서 회사 때문에 대표들이 돈을 다 착출해서 회사에 넣고 공장을 차렸죠. 왜냐하면 원가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그렇지. 많았어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었구나. 왜냐하면 다 외주 공장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외주를 하다 보면은 원가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유통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고 퀄리티 더 높이고 원가 낮추자 해가지고 공장을 차리면서 거의 그때 진짜 약간 그 뭐지 인생 약간 망하는 느낌 들면서 아 진짜 그게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지? 아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였어요 그게. 네. 그래서 GT3를 판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차를 파는 게 남자는. 네, 그것도 GT3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의 캐릭터도 있고 저도 이름도 지리삼으로 이름 지었어. 맞아. 오줌 지리삼. 지리삼. 네, 너무 빠르니까 오줌포에서 오줌 지리삼에서 지리삼으로 지었단 말이야. GT3니까. 근데 그걸 팔 때 굉장히 약간 우울했어요. 맞아. 근데 옆에서 와이프가 되게 응원 많이 해줬어요. 오빠 지금 이거 팔고 더 해서 더 잘해서 나중에 더 좋은 차 사면 되잖아. 뭐 그렇겠죠. 근데 저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완전 초창기였는데 GT3 팔면은 사람들이 날 봐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내가 그러니까 차가 없는데 이제는 그만큼 자존감이 내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날 안 봐줄 거란 생각을 그때 당시에 좀 했었어요. 그 3대장 시절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쵸. 자존감이었지. 그때는 진짜 블로그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도 사업인데 플랫폼도 이제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조금 이제 넘어오고 인스타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강제로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겠네요. 맞아. 그때 차 팔면서 되게 우울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엄청 열심히 했죠.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회사를 키웠고 위기를 맞는 것도 저희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엄청 하면서 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막 공장 처음에 만들고 진짜 완전 진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 창업했을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최근에 다시 좀 궤도로 다시 올랐죠. 궤도로 올랐던 게 매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매출도 늘었고 이익도 새는 거를 막았다는 걸.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사업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뭐 어떤 점이 제일 어렵습니까? 아니 일단은 사업을 해서 그 재능이 있는 그쪽으로 발달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적인 위기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재무제표에서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순간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걸 과연 받아주냐 이거지. 주식 안 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저 브랜드에서 매력적인 제품이 계속 나와. 그럼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 회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사회에서 그 회사를 회사로 쳐주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람보르기니나 뭐 사브나 이런 회사들이잖아. 볼보나. 아, 차는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적자를 내니까 결국은 뭐 다른 회사한테 팔리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바뀐 채로 브랜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숫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아무리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더라도 소비자한테 안 팔리거나 적자를 내면 끝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창업할 땐 몰랐지. 하지만 경험해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업은 사업가적인 전문성도 있어야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세 분은 다 디자이너의 역량으로만 출발해서 맞아요. 이제까지 막 이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면서 조금씩 아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군요. 이제 10년 됐거든요. 저희가 10년 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이제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어때요? 그 사업가적인 기질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업이라는 게 진짜 어려워서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한 번 망해봤어요. 백종원 아저씨도 그렇고 웬만한 성공 사례 보면은 한 번씩 다 망해봤어요. 망하면 그 망했을 때 교훈으로 두 번째 사업할 때 그 실수를 안 하니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아직까지 안 망하지 않았나? 저 거의 망했다 이렇게 됐죠. 근데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3명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엄청 친하게 지내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같이 술 마셔요. 술 마시면서 거의 뭐 밤. 아직도 그 세 분이 공동대표예요? 네, 공동대표죠. 원래 동업하면 되게 그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나 봐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셋이서 의사결정할 때 항상 저희끼리는 이제 다수결로 하는 원칙도 있고 저희가 뭘 지키냐면은 지각비가 있고 월차나 반차를 아주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셋은 만약에 1분 늦으면은 바로 그냥 우리 회식비 계좌에다가 바로 10,000원 쏘고 30분 늦으면은 20,000원 쏘고 막 그런 지각 시스템이 10년째 있어요. 일단 출결 서로 지키고 그리고 놀 때 항상 같이 놀아요. 성격도 서로 잘 맞고 하다 보니까 예. 일단은 최고의 술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술을 많이 마시는데 술 친구들이다 보니까 술 마실 때 회의 다 해요. 그래서 술 마실 때 항상 이래요. 야 우리 지금부터 일 얘기 그만 하고 딴 얘기 하다가 다시 또 일 얘기로 빠져서 일 얘기 그만 이러면서 아직도 그렇게 하고 동업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명이 안 싸우시는구나. 네, 안 싸워요. 싸웠던 기억이 있긴 있어요. 볼링 치다가 너무 약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서로 그렇게 갈구는 느낌으로 친하구나. 네, 그러니까 내기를 좀 크게 했는데 볼링비에다가 막 양주시키고 하니까 지면은 막 한 뭐 5, 60만 원 나오는 거야. 와. 근데 그 게임에서 막 서로 노네. 너무 약 올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감정이 진짜 안 좋아진 적이 한 번 있었어. 볼링 치다가. 네. 지금은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포란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결혼해가지고 못 샀고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자동차 얘기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이 자동차라는 게 남자들의 장난감이잖아요. 네. 좋은 차 탈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그 느낌이 네. 있거든요. 그 포르쉐 탈 때도 많이 느꼈지만 이제 그 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뭐 나중에는 이룰 수 있겠죠. 뭐 기회가 아직도 된다면. 그 꿈을 꾸시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오히려 자동차 회사에서 최근에도 이제 현대자동차 이상엽 전무님이랑도 이제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요즘은 경계가 없거든요. 무조건 산디과에 그 전공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하나 디자인해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은 막연하게는 갖고 있지만. 그 요즘 현대자동차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숨부터죠. 제네시스는 그래도 잘 가고 있다 생각하고 현대차는 아직도 좀 약간 너무 모험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새로 나온 투싼이랑 아반떼는 되게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그 둘은 괜찮아요. 근데 그랜저의 그 이모티콘이라든지 그 그랜저의 이모티콘이라든지 소나타의 약간 그 매기룩 이런 것들은 근데 생각해보면 현대차가 과거에도 모험을 많이 하던 회사였어요. 맞아요. 갑자기 이상한 디자인 많이 티브론이라든지 막 소나타 3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막 그렇잖아요. 소나타 3 그 앞에 헤드라이트 그 논란도 있었잖아요.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그 EF 소나타도 마찬가지고 소나타는 현대차는 원래 파격적인 회사였는데 지금도 그거에 대한 헤리티지는 이어져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바뀌는 헤리티지. 그게 헤리티지예요. 맨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헤리티지. 새로운 도전하는 것도 그 회사의 역사잖아요. 아무튼 뭐 얘기가 샜지만 결국은 이번에 타셨던 그 GV70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 탔던 현대 저랑 같이 나왔었잖아요. 현대 제네시스 신차들 중에 가장 괜찮았었어요. 아니 근데 저도 그거 괜찮다고 그때 영상에는 이제 괜찮다고 나도 이제 2년 정도 탈 것 같다. 세계 X3랑 왜 그 경쟁 차종 중에 GLC랑 저는
제네시스 GV70 탈 것 같다고 하고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뭐 영상이야 뭐 포드 익스플로러 이렇게 나갔지만 네. 저는 어쨌든 호감이었단 말이에요. 네. 짧게 타봤지만. 근데 사람들이 와 무슨 뭐 현대차를 네가 타겠냐 댓글 보니까 근데 저는 진짜로 그랬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성장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아 그래요? 엄청나죠. 왜냐면은 지금 렉서스도 비실비실거리고 아 그렇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네시스 미국은 아직까진 별로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성장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저는 욕을 개인적으로 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 3사 중에서 만약에 그 6천만 원대지 네. 6천만 원대 산다면은 GV70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진짜로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욕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 욕을 현대차는 다 듣고 있어. 반영을 해 실제로. 그러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악플이지. 악플 없고 댓글 수 없는 게 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더 안 좋은 무관심이 거죠. 더 네. 슬프잖아요. 현대차는 적어도 무관심이라는 브랜드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또 눈이 높아요. 욕먹는 게 근데 되게 품질이랑 네. AS 이런 걸로 많이 그쵸. 노이즈가 네. 있던데 근데 그런 욕을 많이 먹으니까 더 빨리 회사가 더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왜 그 X7 타십니까 현대차? 저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GV80 리뷰 많이 했다가 정작 X7 샀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GV80이구나. 근데 가격대가 둘이 너무 다르지 않나? GV80 견적 내니까 9,200 정도 나오던데. 아 그러면 비슷하게 가네? 물론 한 4천만 원 차이 나긴 하는데 비슷하지 않구나. 체감상 체감상 1억이라는 그 언저리를 그쵸. 보면은 막 아무튼.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한 20% 차이 나는 거니까. 근데 애기 낳고 장인어른 장모님 엄마 아빠 자주 보니까 3열이 중요하더라고요. 3열 시트. 근데 결정적으로 GV80이 다 좋은데 3열 시트가 너무 좁거든요. 3열이 있긴 있구나. 있긴 그쵸? 있는데 거의 그 성인이 탈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매 직전까지 가서 3열 있는 X7을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차를 타셨었는데 이때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차. F8 트리부터 최근에 탔던 F8 트리부터 네. 페라리네. 네, 페라리. 뭐 어떤 점이 막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약간 남자. 그렇죠. 되게 더티하죠 좀. 네. 그러니까 약간 친하게 지내고 싶은 러너 형 같은 남자. 영상 편집도 잘하고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포르쉐는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약간 친한 형이나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남자인 형이나 선배를 보는 그런 느낌이고. 남자. 페라리는 와 이건 진짜 미인이야. 여자야. 일단 여자야. 너무 예쁘고 저 여자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야. 페라리는. 국적은 뭐 이탈리아입니까? 국적이요? 예. 뭐 이탈리아가 근데 이탈리아인데 한국어를 좀 하는 거지. 정말 만나보고 싶다. 총각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정도로 뭐 그 얘기까지. 페라리와 포르쉐가 주는 그 매력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뭔가 이렇게 정제된 맛이 있나 봐요. 탱크 같은 느낌 좀 있어요. 포르쉐가? 네. 그러니까 그렇지. 페라리가 정제됐고. 내가 어떤 조작을 하든 어떻게 하든 차가 무너지지 않고 나를 그냥 확 받쳐주는 어떤 그 듬직한 기계적인 믿음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페라리 같은 기계적인 믿음감이 안 들어. 아 그래요? 이렇게 막 변속하다 보면 뭐 망가질 것 같고 한데 너무 재밌어. 낭창낭창한 게 있나? 그러니까 약간 탄성이 뭐랄까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쫀득쫀득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페라리는 이렇게 오래 몰아본 적이 있는데 오래 몰아보지. 저는 이제 포르쉐는 좀 많이 타봤어요. 네네. 올해도 타봤고 했는데 포르쉐는 진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머신. 기계적 신뢰감. 이건 머신이야. 좀 카트 같은데 되게 든든하고 직결감이라든지 진짜 이거는 독삼사랑 좀 다른 레벨이구나. 확실하게 내가 그걸 느꼈던 차가 네네네. 포르쉐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포르쉐를 제일 좋아하는데 포르쉐 최고죠. 페라리는 안 그렇군요. 페라리는요 일단 타고 나면 손에서 땀이 나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손에서 땀 안 나거든요. 네. 긴장시키는구나. 네. 그러니까 페라리 아직 가져보지 못했는데 그 페라리가 목표죠. F8 트리부터? 그건 뭐 차가 대충 어떻게 되는 차야? 그러니까 이제 페라리는 미드십이 있고 프론트 엔진이 있는데 미드십 계보가 쫙 내려져 오거든요. 360 모데나부터 430, 458, 488,
그다음에 F8 트리뷰토는 마지막에 이제 8기통 엔진을 더 이상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F8이 8기통 F8 트리뷰토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그 아직 확실히 몰라요. 페라리에 대한 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다음 행보가 V6 하이브리드로 갈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458 때부터 같은 바디예요. 458, 488, F8이 같은 바디인데 그 여기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노하우 있잖아요. 미드십에 대한 그 페라리에 대한 어떤 그 응축된 그 기술력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꽃피운 게 F8 트리뷰토예요. 그게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는 3개 나오죠. 그러니까 왜 나는 옛날 사람에서 캘리포니아 그리고 그 포르토피노인가? 네, 그 라인이 하나 있고 네. 그게 이제 엔진 앞에 있는 거. 그쵸. 그게 제일 나름대로 저가형. 그쵸. 저가요. 그다음에 중간이 이제 458 방금 전에 그쵸. F8 트리뷰토 네. 그 라인이 있고 네. 제일 비싼 게 이제 페라리는 아벤처럼 문 위로 열리는 게 없고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품은 아벤진 뒷바퀴 굴림의 812 슈퍼패스트라는 모델이 있죠. 네. 812 슈퍼패스트고 옛날에는 그게 458이랑 같이 나왔던 게 그게 이제 550 마나렐로부터 시작했어요. 550 마나렐로, 575M 그리고 그게 베를리네타가 됐고 베를리네타 맞아. 네, 그게 베를리네타에서 지금 812가 됐죠. 812가 됐고 그리고 얘네들 바로 위에 아예 하이퍼카적인 존재가 있죠. 그게 이제 라페라리. 인데 라페라리와 얘네들 사이에 얼마 전에 SF90이라는 1000마력짜리 차가 나왔었어요. 그 제일 저가형 버전 최근에 나온 로마인가요? 로마에 그게 너무 예쁘던데. 그죠. 진짜. 깜짝 놀랐네 보고. 저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페라리 그때 마케팅 팀에서 저랑 와이프랑 나만인가? 어쨌든 그때 페라리 마케팅 팀에서 저를 로마에 보내주겠다. 로마에 가서 로마를 타달라. 하지만 그게 코비드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티켓팅까지만 하다가 캔슬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전 모델 포르토피노는 진짜 나는 너무 별로였거든. 포르토피노는 사실 뭔가 페라리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하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괜찮았고 네. 포르토피노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름도 포르토피노고. 근데 로마에서 와 역시 그러니까 페라리가 아름답다. 진짜 디자인, 그러니까 이탈 디자인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이탈 디자인이면 왜 람보르기니도 이탈 디자인? 람보르기니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우라칸 STO 앞에 본넷이 통째로 열리는 카본 앞부분이 통째로 열리는 레이싱카 감성의 우라칸 STO도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이탈리아 애들은 독일 애들이랑 다르다 느껴지죠. 그치. 그 람보르기니는 이제 우라칸이 그나마 싼 거고 그쵸. 저가형이고 그 다음에 아벤타도 바로 아벤이죠. 그게 두 개죠, 걔네는. 그리고 우루스가 있죠. 우루스는 이제 네, SUV고 네. 그죠. 영화 퓨리 보면은 영화 퓨리 탱크 보셨어요? 영화? 네. 어. 거기 보면은 브래드 피트가 미군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전차는 달달달달달 소리가 나거든요. 그치. 근데 갑자기 독일 전차가 나와요 거기서. 타이거. 근데 독일 전차 소리가 갑자기 미국 전차가 달달달달달 다는데 독일 전차가 위앙 이러고 갑자기 엔진 소리부터가 일단 그때부터 독일 애들이 독일 애들 기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정말. 이탈리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독일 얘기로 넘어갔네. 포르쉐 얘기 잠깐 포르쉐 한 거야.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벤타 그 가야르도 우루스 말고 뭐였지? 우라칸? 우라칸 타봤는데 와 나는 키가 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맞아. 우라칸이 좀 맞아. 너무 이게 막 머리 그냥 닿고. 그쵸. 타고 내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페라리는 제가 그때 오픈으로 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페라리가 더 편해. 맞아. 확실히 페라리도 편하고 포르쉐는 진짜 한숨 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엔진이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배기음이 아니라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진짜 더티 노이즈가 맞아. 되게 소리가 되게 더러워. 배기음처럼 이게 아니고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GT3는 훨씬 심해요. 그 뽕맛이 근데 그게 고RPM으로 가면은 이게 오히려 네. 와 하는 그 소리가 완전 반하게 하죠. 포르쉐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라는 거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 채찍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좋은 차를 제가 GT3 마지막 때 차에 대한 게 이제 너무 많이 느껴보니까
주차장에만 세워두고 서 있는 모습만 봐도 그냥 즐거웠거든요. 왜냐면 타봤자 이제 아니까 원래 자차로 오래 타면은 한 2년 지나면 많이 안 타게 되거든요. 왜냐면 편한 차가 따로 있으면 그걸 타게 되지.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알 수 없는 세계네요. 주차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서 있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힘을 줘. 아, 포르쉐가 저기 있지. 약간 그래서 지금까지 타봤던 차 중에 나름대로 베스트는 방금 전에 F8 트리비토. F8 트리비토가 최근에 정말 인상 깊었고 뭐 그거 말고는 얼마 전에 포르쉐 월드 로드쇼를 용인에서 했었어요. 네. 거기서 타이칸 터보 S를 타봤는데 전기차. 네. 그러니까 타이칸 중에서도 제일 빠른 거 터보 S. 그게 가속할 때 순간 가속 G가 1.2G인가 아무튼 그 가속력이. 낙하하는 것보다 더 짜릿한 자유낙하보다 더 빨리 자율낙하보다 더 가는구나. 빠른 가속도를 느낄 수 있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되게 웃긴 게 타이칸을 먼저 타고 911 터보 S를 나중에 탔거든요. 네. 타이칸은 전기고 911 터보 S는 기름이잖아요. 뭐가 더 임팩트 있었을 것 같아요? 타이칸이지 않을까요? 타이칸 타보고 완전히 지금까지 자동차 매니아로 살아왔던 모든 경험에 있어서 가장 쇼킹을 받았거든요. 근데 911 터보 S 한번 타니까 타이칸이 잊혀지더라고. 912 터보 S라고 하면은 가솔린. 가솔린이고 이제 아까 전에 GT보다는 좀 그래도 약한데 제로백이 실측이 2.6초, 2.5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타이칸이랑 제로백이 비슷해요. 근데 전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쇼킹을 받았는데 집에 갈 때 두 개 다 경험해 보니까 911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왜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모터로 아무리 막 윙 하는 효과음도 넣고 막 디자인 막 다 해놔도 결국 기름 넣고 폭발시켜서 압축 폭발 배기 해가지고 내연기관. 와장창창하는 그 와장창창. 내연기관에 대한 그 매력이 아직까지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911 터보 S 최근에 타보고 한 두 달 알았어요. 시름시름 알았어요. 홈페이지 계속 들어가고. 아니 근데 터보까지 탈 필요 있나? 포르쉐? 근데 사실. 이제 포르쉐 매니아들은 아, 까레라로 그래?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 그렇게 다 알겠지. 네. 괜히 비싼 차가 아니겠지. 터보 S까지 꼭 가야 돼요. 왜냐면 까레라 S보다 1억 비싸거든요. 정확히. 사륜으로. 네, 사륜. 네. 사륜 해야지 또 튀어나가는 게 다르니까. 그쵸, 예. 그래서 터보 S 타고 그때 시름시름 알았어요. 지금 그러면은 뭐 제한 없이 차 사라고 하면 F8 트리비토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 정도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런업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2, 3년 뒤에 터보 S랑 F8 한 대씩 사가지고 무전을 통해서 자동차 리뷰하는 그 날이 오길. 글쎄요, 저는 네. 테슬라 살 것 같은데. 테슬라 별로예요? 테슬라는 별로죠. 별로예요? 테슬라가 왜 별로냐면 가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을 보잖아요. 테슬라가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감 때문에. 그래서 타이칸이 대박인 게 타이칸은 마감이 포르쉐 마감이잖아요. 실내나 네. 뭐 단차, 디자인, 디테일 이런 게 모든 게 포르쉐 기준의 전기차잖아요. 네. 예,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테슬라 오너들은 야, 너 그 정도면 뽑기 잘한 거야 이러지만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테슬라를 보면 완성도가 다르지. 반죽이야 반죽.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가 퍼포먼스적으로 너무 좋고 다 인정하는데 진짜 고성능 차는 요만큼의 차이로 포르쉐와 페라리 남자답고 여자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치. 진짜 요만큼 차이 나요. 911 터보 S랑 F8 트리부터랑. 근데 그 요만큼이 그 하이엔드에서는 너무나 큰 캐릭터 차이인 건데 테슬라는 아예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이 퍼포먼스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직발로는. 타이칸은 타보면은 직발뿐만 아니라 모든 게 포르쉐에 닿거든요. 네, 테슬라는 직발만 빠르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 싸잖아요. 그런 차들에 비해서. 그렇긴 하죠. 그것도 생각해야지.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호준 TV 운영자 안호준님의 어떤 유튜브와 그리고 사업에서의 목표 듣고 끝내는 걸로. 사업에서의 목표는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디자인만 잘하면 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모션 데스크랑 막 안마하잖아 네. 뭐 이런 걸 출시를 했는데 친절한 가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디자인 전공이니까 막 R값이며 뭐 비례며 뭐 밀리미터 막 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먼저 고객한테 먼저 찾아가는 친절한 가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안마자 출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사업적으로 계속 뭐 인기 있는 가구 그리고 저희가 10년 됐으니까 10년 동안 10년 동안 고객에게 가구를 팔면서 느낀 거는 진짜 품질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켜나가는 게 저희 목표고 안호준 TV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좀 내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블로그 시절 때 소위 말하는 1티어란 그런 개념 있잖아요. 1티어, 2티어 하잖아요. 제일 잘 나갔죠. 네, 안호준 1티어였잖아요. 개오줌 블로그. 지금 안호준 TV는 한 3티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3티어? 5티어? 저도 3티어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 안 하는데 지금. 근데 약간 뭐랄까 블로그 때 성장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의 나의 위치가 되게 많이 낮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게 약간 그때 엄청 조명을 받았었던 맞아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이 유튜브 시장에서 내가 과연 1티어가 될 수 있을까?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말해서. 생각합니다. 왜 1티어지 왜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구독자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라고요? 네. 팬덤으로 따지는 거죠. 그거는 측정하기 힘들지. 그거 난 측정되는데? 어떻게 측정하는데? 난 돼요. 어쨌든 1티어예요. 저희 구독자 선물 쌓여있는 거 봐봐. 아니야. 구독자 선물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 대신 나는 그건 하고 싶어요. 제가 영상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런청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카메라 잘 다루고 편집 잘하고 이게 난 더 쾌감이 있더라고요. 아 자동차 말고 또 하나 발견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말 영상미 안 내려놓고 하는 정말 제 일상을 담을 수 있는 고퀄리티의 시승기를 그냥 흔들림 네. 없이 하고 싶어요. 근데 네. 그게 어려운 게 네. 시간 투자가 되게 많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사업도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그걸 그냥 계속 지켜나가고 싶어요. 그게 목표다. 네네. 그 뭐 구독자 몇 명 이런 목표가 아니라 되게 좀 구독자는 사실 좀 포기했고 본- 저는 그렇게 해서 퀄리티를 점점 높이다 어느 순간 한국의 그랜드 투어를 하고 싶어요. 그 아마존에 탑기어, 보면은 그- 탑기어의 이제 네. 후속편으로 네. 하는 그 그랜드 투어. 새 멤버가 네, 네, 네. 아마존으로 가서 그랜드 투어를 만드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캐토시 개오줌 캐토시 까남 개오줌 까남 이렇게 세 했으면 분이 좋겠다. 하는 예. 딱 그 키도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그 동원이 형도 입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분은 그거 유명하시니까. 네네. 너무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촬영 협조해 주신 우리 안호준님 근데 저는 감사드리고. 일단 이 런업 쇼 몰라 런업쇼가 가제? 될지 나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이 이름에 대해서. 런업 투나잇. 예. 아무튼 이 런업 쇼 런업 마당. 런업 마당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좀 쇼가 더 정비되면 한 번 더 출연하셔가지고 좋죠. 언제든지. 조금 더 자동차 얘기. 저도 자동차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얘기 조금 더 했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알거든요. 차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아는데 네. 이 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통하는 약간 그게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바.